전문가 그룹에서 한 분 더 손을 들어주신 동국대학교의 박선영 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저는 현재 우리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이제 세 가지 층위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를 경제학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체계적 위험이 증가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미치는 변동성입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도 이 유가에 취약한 거시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변동성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두 번째이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우리 증시 고유의 변동성 부분입니다. 최근 1년의 자본시장 정책과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수가 빠르게 성장해온 부분이 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변동성입니다. 주목할 점은 고점 대비 낙폭이 과거 위기시 대비 제한적이고 이 견조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이 굉장히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과도해 보이는 우리는 증시의 변동성이 이 세 가지가 모두 결합되어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고요. 특히나 앞으로 기대되는 자본시장 정책과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이라는 두 가지 펀더멘탈이 모두 작용하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기초 체력은 과거보다 분명히 견조해졌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표나 통계상의 수치로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1,400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을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은데요. 투자자 그룹에서 의견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자 그룹에서 아무도 안 계실까요? 말할 사람이 없나 보네. 네, 바로 옆에 이제 개인 투자자 장동민님, 감사합니다. 네, 아마 뭐 지금 전 국민을 대표해서 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너무나도 다들 저 전문가 분들이시고 뭐 고견을 갖고 계신데 저는 이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전문가분들 혹은 또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정부 처음에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물론 이제 저 역시도 너무나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저희 아내한테도 요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원망을 많이 사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많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것 같고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이 견고하다,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굉장히 휘둘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들, 가짜 뉴스 혹은 진짜 뉴스들에 대한 믿음의 영역이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전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알 수 있는 길들이 그냥 집에서 혼자 휴대폰으로 뭐 채널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이렇대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그래서 전문가 차원에서도 그 믿음의 영역을 줄 수 있고 앞으로의 우리 자본시장은 이렇게 나아갈 거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믿음의 영역이 좀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외적인 위기 상황도 그렇지만 또 우리 투자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누군가 이 혼란을 틈타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얼굴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시세를 조종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직후부터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서 주가 조작, 패가 망신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오셨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투자자들을 기만하려는 세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계시는지, 주가 조작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합동 대응단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요. 그 단호한 실행 계획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분 중 어느 분이 발언하실 건가요?
네. 주가 조작 합동 대응 단장의 한선호 단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단장 황선호입니다. 아까 대통령님께서 모든 말씀에서도 대한민국 디스카운트 4대 요인 중에 하나로 주가 조작을 지목하기도 하셨는데요. 저희 합동 대응단은 이러한 주가 조작을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해서 작년 7월 30일에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조사 기능을 결합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합동 대응단은 다양한 사건들을 신속하게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학원장, 병원장 등 슈퍼리치들이 장기간 공모한 대형 시세 조종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3월 11일 동조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두 번째 사건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M&A 등 중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건으로서 이것도 역시 조사를 거의 다 마무리하고 조만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혐의 계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할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합동 대응단은 대통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금융위원회, 거래소, 금감원의 조사 영역을 유기적으로 활용해서 중대 증권범죄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재해서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을 하면 폐해가 망신한다는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기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개인 투자자 그룹에서 서울대 투자동아리 원대한 회장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한번 발언권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긴 한데. 사회자가 좀 네, 독특하신 것 저희가 같아요. 장난이 잘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이렇게 죽이시네요. 사실 아까 개인 투자 대표로도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거버넌스 이슈 관련해서 이따가 발언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따가 다시 그 입으로 넘어가서 말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버넌스 타임에 꼭 회장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이 흔들리는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실 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볼까 합니다. 대변수로 시장이 요동칠 때 단기적인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든든한 버팀목을 해주는 것이야말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부여된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참석하신 기관 투자자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삼성자산운용의 김우석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자산운용 김우석입니다. 먼저 24년 말에 저희 주가가 2,400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6,300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빠른 로켓 상승이었고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 안 하면 이제 나는 포모인가 이런 걱정도 많이 했고, 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내 수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때마침 또 이란하고 또 이슈가 생기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이제 좀 다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로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린다면 축적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좀 이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시간과 복리의 힘, 이 축적의 힘은 S&P 500만 옛날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 4분기에 국내 개인 순매수가 6조였는데 올해 1분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한 16조로 거의 한 10조가 늘었고요. 작년 4분기 해외 개인 순매수는 8조였는데 올해 1, 3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4조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은 우리가 좀 시간을 길게 보고 좀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ISA나 지금 좋은 제도가 많은데 연금 계좌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러니까 먼슬리 투자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빠지면 더 사면 되고 또 뭐 누리면 결국 어큐뮬레이트 된 어떤 수익률을 창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믿고 투자를 해보면 훨씬 더 담담하게 의연하게 이 변동성에 좀 대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기관 투자자로서 자산운용사는 조금 더 좋은 상품 그리고 장기하고 분산 투자가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 활성화 단단한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준용 부회장님께서 발표가 끝나자마자 손을 드시면서 저를 보셔서 발언권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지정학적 이벤트의 단기적인 이슈라는 거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ETF 운용사로서 ETF 시장 자금 흐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시장에 있으면서 98년 저희 IMF도 겪어봤고, 뭐 9.11 사태도 겪어봤고, 2007년에 또 미국 금융위기도 겪어봤는데 그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 투자자들이 그때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 시장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식을 바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주식 시총이 지금 5,1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지금 ETF가 한 400조 정도 된다는 얘기는 시장의 개인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자료고요. 실제로 지금 앞에 우리 김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2월 말까지 이란 사태 전까지는 일주일에 ETF 자금이 한 4조 정도 순매수가 있었는데 전쟁이 나서는 저희가 순매도를 예측을 했는데 순매수 1조로 줄긴 줄었지만 관망을 하는 정선으로 투자자들이 매우 현명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ETF 시장의 특성상 투명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완충 작용을 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앞에 권구은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저희가 시장 PER이 예상 포워드로 하면 8 정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한국 기업들의 실정과 경제 체력에 비해서 굉장히 싼 수준이라 지금의 이런 변동성이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고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의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하고 투명한 구조가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시장에서 극단적인 쏠림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 참여자가 한정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참여하는 게 펀드라는 단순 간접 투자 자산이거나 외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을 하면은 그냥 한쪽으로 쏠림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쏠림이 좀 완화됐다라는 걸 믿고 개인 투자자들도 시장에 대한 좀 확신을 좀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외 리스크로 비용은 오르고 투자 심리는 위축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업 그룹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이니지의 최재식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조 피지컬 AI 스타트업 이니지 대표 최재식입니다. 저희는 지금 코스닥 상장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오버행,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지속되는 현상이 종종 있었던 걸 완화하는 정책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투자자들이 이제 VC들이 이제 뭐 이런 이제 저희처럼 인공지능이라든가 바이오 같은 대형 모험 자본으로 인내 자본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경우에는 VC들이 오랫동안 인내했지만 그런 VC들의 펀드를 다시 인수해서 상장 전에 길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마련해서 그런 펀드에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VC의 지분 일부라도 이제 상장 시에 조금 더 락업, 이렇게 좀 보호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그거에 대해서 상장 시 가점을 주는 것도 사실 이런 이제 현상을 좀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대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그런 전략적 투자자들은 사업을 함께하기 때문에 상장하더라도 길게 보호하고 같이 투자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제 세제 혜택을 대기업에 주거나 공공기관에는 기간 가점을 주거나 이런 정도는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주가를 안정하는 정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오버행 이슈는
보호예수 기간이 긴 임직원에게 굉장히 되게 중요한 이제 또 효과를 납니다. 뭐 오보행이 지나서 다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임직원들이 그 주식을 이제 행사할 때 돼서는 이제 주가도 떨어졌는데 세금도 많이 되고 그러면 사실 이제 좀 뭐 얻는 게 별로 없어서 특히 임직원들 중에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는데 이걸 좀 늘려주시면 임직원들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건의드려 봅니다. 네, 최재식 대표님의 말씀에 혹시 답변을 해주실 정부나 국회 유관기관 아니면 다른 그룹에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네, 금융위원회 이혁원 위원장님입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는 그 상장을 하면 상장 자체가 목적이 돼서 바로 거기서 털고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주가가 오히려 급락한다든지 사실 상장은 하나의 단계인데 그 상장을 통해서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받는 이런 계기인데 아마 이제 그런 구조가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말씀 주신 대로 첫 번째 VC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자발적 락업 자기가 스스로 보호 예수 기간을 길게 한다든지 그럴 때는 말씀 주신 대로 상장 심사 과정에서 질적 평가할 때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VC 같은 경우 투자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보수 예수가 또 의무화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상장 전에 결국 IPO만 이게 결국은 그 투자자들 회수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M&A라든지 그다음에 회수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달돼야 된다. 굉장히 주문들을 많이 해주셔갖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2조 원 규모의 회수시장 펀드를 통해서 그것들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오늘 나오신 아마 벤처 투자 펀드 우리 대표 이대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아마 회수시장 이런 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올 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제 지원해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M&A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기술 기업들 인수할 때는 투자 세액 공제를 제가 기억하기는 한 5%인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이제 보유 기간을 말씀하신 대로 좀 장기로 가면 더 차등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더 강화할 부분들이 없는지 그 한번 세제 당국이랑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사에 앞서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질의사항, 왜 주식을 팔고 난 다음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는지에 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분,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온 이유와 그리고 만약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책을 나온 뒤에 부작용은 없는지 혹시 말씀이 가능하신 분이 계실까요? 네, 한국거래소의 정은보 이사장님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T+2로 청산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선 그 회원사들이 상호간의 청산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서로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 될 금액들을 결정을 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지급을 함으로써 그 결제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국에서는 그거를 T+1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단축을 했고 우리 그 크립토커런시 시장에서는 그 거래와 즉시 지급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럽에서는 내년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T+1로의 그 결제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그런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청산 결제 과정이 과정이 이제 없어질 거고 바로 즉시 지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아마 청산 결제 과정으로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변모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 지급 결제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저희도 계속적으로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을 해서 절대로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부 토론을 통해 중동발 리스크와 관련해 우리 자본